그러니까 매년 30% 매출이 늘어나는 회사는 드문데 이 회사는 그렇게 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중에 절반은 순마진으로 남는다. 코스피 6,700선을 돌파가 됐습니다. 요즘에 반도체에 대한 종목들 안에서 어떤 종목이 진짜 수혜가 되고 장기적으로 실적이 많이 나올 수 있는지 6월 달까지 한번 중기적인 관점에서 더 기대가 되는 반도체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종목부터 바로 공개를 해야겠죠? 바로 HPSP입니다. 반도체 아시는 분들은 유명한 종목이라는 거 또 아실 텐데 중요한 포인트는요. 영업이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팔아서 돈을 많이 남기잖아요.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률이 거의 70% 가까이 나온다고 하네요. 제품을 1,000원 주고 팔았는데 이득이 공장 설비 비용, 임대료, 인건비 다 주고 얼마 남냐면 700원 남는 거예요. 반도체에서 영업이익률이 70%는 SK하이닉스밖에 없고 50% 이상인 기업도 없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딱 한 기업이 있더라고요. 바로 HPSP 기업입니다. 이게 특허 회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서비스 회사가 아니고요. 반도체 지식재산권으로 영업하는 회사가 아니고 장비 회사예요.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공장을 지을 때 장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장비에도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품들이 필요한데 근데 그런 거 다 따지고 원가 비용, 인건비 따지고 다 해도 영업이익률이 50% 이상 남긴다라는 것은 이 회사가 엄청나게 독점력을 갖고 있구나. 요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HPSP가 어떤 구조로 이렇게 돈을 많이 또 남기는지 이걸 한번 우리가 파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지금 반도체에서 대한민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에 막 급등 나오는 종목들 두 종목이 있죠. 하나가 마이크론 메모리 만드는 회사고요. 두 번째로는 샌디스크 우리가 USB 아니면 하드디스크 이런 브랜드 한번 보시면 샌디스크라고 적혀져 있을 거예요. 컴퓨터에도 들어가고 서버에도 들어가고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그 메모리 카드도 이제 샌디스크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우리가 통합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낸드라고 해요. 낸드. 근데 지금 메모리 공장을 먼저 증설하려고 삼성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마이크론도 먼저 투입이 되고 있고 낸드 쪽은 지금 후순위예요. 근데 올해 2026년도만 딱 도래한다 상승률만 본다 했을 때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보다 낸드 반도체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메모리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낸드 쪽도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이 낸드에서 장비가 발주가 되면 증설을 할 때 또는 회사들이 투자를 할 때 어느 회사가 또 많이 쓰일까도 찾아봤는데 그게 바로 HPSP더라고요.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구독자분들에게 또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차트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안 올랐는지. 자, 지금 웬만한 반도체 기업들은요. 이미 25년도뿐만 아니라 24년도 고점을 다 뚫고 올라간 기업들 너무 많아요. 한미반도체도 그랬고 PSK 신고가 가는 반도체 기업이 있는데 지금 HPSP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64,000원 이게 지금 몇 년도 고점인가요? 24년도 고점이네요. 이 자리를 아직 뚫지 못하고 올해 1년 기준으로 보면 약 35,000원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35,000원에서 지금 약 한 50% 정도 올라간 상태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지금 SK하이닉스가 올해 얼마 올랐냐면 1월 달 기준으로 보면 지금 SK하이닉스가 100%, 114%가 올라갔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올해 연초 대비해서 약 거의 90% 가까이 올랐단 말이죠. 그리고 요즘에 반도체 쪽의 대장으로 보는 기판주라든지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 보면 올해 연초 대비해서 거의 160%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HPSP는 아직 올라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최근 지금 4월 달에 잠깐 52주 신고가를 돌파하긴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5만 원 만약에 시장이 눌릴 수도 있고 반도체 사이클이 살짝 눌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약 5만 초반대 요 가격대는 사실 우리가 중기적인 투자에서 모아가야 될 단계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그럼 목표는 우리가 어디로 둬야 될까요? 저는 이 회사가 실적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신고가를 갈 것 같아요. 실적이 가장 좋아질 거라 본다 그러면 결국 6만
5,000원 요 고점 그러면 약 한 얼마인가요? 여기서 한 30% 정도 내외는 충분히 우리 하반기 동안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종목을 중기 관점에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HPSP가 뭐 하는 회사냐면 그 매출이 딱 한 개에서 나와요. 한 개에서 매출 거의 80%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마진을 많이 남기는 그런 장비인데 반도체 흠집을 메우는 필수 장비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라고 하는데 좀 용어가 어렵죠. 반도체가 점점 작아져요. 작아지는데 반도체를 만들다 보면 이 반도체 회로에 흠집이 조금씩 스크래치가 조금씩 나거든요. 그거를 메꾸는 회사예요. 예전에 우리 또 도자기를 우리가 구울 때 도자기에 이게 흠집이 굽다 보면 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유약을 바르고 또 제2차 굽는 그런 과정이 있듯이 HPSP는요 반도체 회로에 흠집이 났을 때 이 흠집을 수소 입자로 메꾸고 그걸로 강한 압력, 고온으로 압축을 시켜가지고 흠집을 내는 회사인데요. 지금 찾아보니까 2025년도에 낸드 회사 한 개만 납품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올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4개 회사로 지금 증가가 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낸드 가격이 올라가면 또 납품 업체가 많아지면 점차 이익이 늘겠죠. 이 마진을 많이 남기는 회사가. 근데 27년도에는요. 지금 계획은 HPSP의 계획은 모든 낸드 회사 총 지금 5개가 있는데 이 5개 회사에 전부 납품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매출이 점차 크게 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매출이 약 2,300억이 예상이 되고 2027년은 2,900억대가 예상이 되고요. 2028년도에는 무려 3,900억이 예상이 된다라는 증권사 최근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년 30% 매출이 늘어나는 회사는 드문데 이 회사는 그렇게 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중에 절반은 순마진으로 남는다. 그러면 지금 HPS의 가격이 비싸지 않다 라는 논리가 좀 되고요. 그런데 낸드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D램 공장이 늘어나면 HPSP 장비 필수예요. 낸드 공장 늘어나면 필수예요. 요즘에 가장 핫한 HBM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또 HPSP가 수혜입니다. 그러니까 낸드 공장들이 늘어나면 최근에 거래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외 D램 공장들이 또 늘어나면 더 수혜가 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 D램 가격이 막 떨어질까 불안 많이 하시잖아요. 반도체 사이클이 너무 많이 빠르게 가서 이제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로 그리고 샌디스트의 계약 구조로 보시면 다 장기 계약이에요. 최소 2년, 길면 5년까지. 그 가격의 그 물량을 5년 또는 3년까지 계속 납품하겠다라는 것을 미리 지금 수주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물량 어디서 만들어요? 공장 증설해야죠. 그쵸? 증설 지금 가장 필요한 시점인 거고 26년도에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D램 공장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 해외 매출 비중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 매출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인텔, 샌디스크 이런 회사들한테도 TSMC 납품을 한다라는 우리가 계약 구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정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지금은 반도체에서 1등주가 아니지만 올라가지 않은 종목에서는 좀 안정적이면서도 하나의 좀 대안점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의 리스크는 없냐? 뭐 이 리스크를 굳이 찾자면 지금 메모리 가격이 급락한다 뭐 이런 가정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메모리 가격이 엄청 떨어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건 우리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인데 떨어지면 증설 시기가 지연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또 여기 투자하시다가 그런 뉴스들을 좀 체크를 해봐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회사 자체가 물론 이런 압도적인 독점력과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상황이지만 밸류 측면에서면 완벽하게 저평가다. 그러니까 소재 기업들보다는 비싸요. 그러니까 장비들 기업 중에서는 밸류 측면에서는 싼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상승률이 높지 않은 관점, 아직 주목받지 못했던 관점, 그리고 추가적인 수주 물량으로 본다 했을 때는 지금 주가가 비싸지만은 않다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에서 또 좋은 종목들 우리 천하투자자문의 유튜브에서 잘 발굴할 테니까
또 자주 또 찾아와 주셔가지고 질문도 해주시고 또 계속 물어봐 주시면 거기에 따른 영상 피드백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감사합니다.